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으로 부동산 정의를 끝까지 주장해 오신 박명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박 박사님이 과거에 나오셔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기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4월 15일 예. 서울시장 예.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예, 그 후보자들이 부동산에 관한 그 의견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았으면 하는데 바로 그저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25번째 예. 부동산 정책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24번을 뭐 두들겨 잡고 조져서 끝낼 듯 하더만은 실패하니까 예. 이제 급기야 놓은 방법이 예. 기득권이 주장해오던 걸 거의 다 들어줬더만요. 뭐 말을 애매하게 꼬아놨지만 결국은 뭐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조합에서 결정 사항까지 완화해주는 쪽으로. 그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 것이 예.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그 증명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서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화끈하게 투기꾼들 편들어주고 말지 뭐 하려고 저렇게 했는지. 그러니까요. 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더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예. 진보라고 하는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전부 이제 위선이에요. 위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게 이게 이제 진보 예. 좌파들의 원래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완전히 뭐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뭐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근데 더 하나 우스꽝스러운 거는 그러면 누군가가 좀 비판을 할 만해야 되는데 문이 예.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거와 180도 다른 이야기. 예. 어떻게 보면 문 정권의 장관들이 대부분 하고 사는 부동산 투기를 예. 그대로 이제 딱 까놓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도요. 우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비판 안 하겠죠. 조중동이 비판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지도층은 전부 이제 사실은 그 기득권층 비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었으니까 지금 뭐 입이 찢어졌겠죠 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그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좀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좌익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위선 덩어리다. 결과로 여실히 증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성추행이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성추행 하나 있으면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떠들고 자기들 진영에서 성추행 있으면 그것이 뭐 성추행이냐 뭐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는 좀 안타깝지만 좀 그 거대한 위선, 거짓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뭐 본질을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평소에 다 말씀해 주시고 저는 소장님한테 많이 배웠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박사님 훌륭하시죠. 박사님 이제 부동산 문제의 본질로 좀 들어가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저는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먹을 수도 없는 거. 여우와 두루미.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거 공급 확대해서 공급을 확대하는데 가격은 뭐 평당 3천, 4천, 5천에 팔겠다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는 걸 공급하면 뭐 합니까, 그죠? 저만 먹는 거죠. 예, 두루미고 여우가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평을 하려면 우선 이제 판단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소장님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비판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는 거죠. 예, 그 아파트를 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하는 날지 마지막 순간까지 담합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 역대 정권이 지금 계속 방치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들이 건설사들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 한 번도 그것을 뭐 저지한 적이 없어요. 방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보수의
쪽에서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바른사회 시민회의랄지 또는 뭐 자유기업이랄지 주로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건설사들의 또는 기득권의 이익에 맞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펴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시장에 공급만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살 수 없는 가격을 공급을 많이 하면 그건 투기 대상이 될 뿐이죠. 어떤 이제 사물에 대해 평을 하려면 이쪽에서 봤을 때 말을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봤을 때 또 아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꼭 한쪽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그 사람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맞아 하고서 그냥 속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진실을 말 안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과 기득권이 탐욕 뭐 계속적으로 지금 20년, 30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 정권이 이제 유동성이 팽창됐죠. 돈을 마구 풀었다는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가 빠졌네.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일가구 다주택을 이것을 금해야 된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뭐 모든 문제가 잘 굴러간다고 하면은 뭐 2개도 가질 수 있고 3개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 50%가 집이 없어가지고 주택이 그냥 갑자기 수년 내에 그냥 2배, 3배가 뛰는 이런 그 살인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은 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어찌할 것이냐인데 사실 세금은 쇼예요, 쇼. 세금을 올리는 것은 쇼라는 거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쇼죠. 쇼예요. 잡을 수 있는데 왜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그죠? 그동안에 세금을 올려서 잡는다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전혀 된 적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이제 그 법인이 이제 많이 샀죠. 근데 뭐 지난해 여름에 조금 그 손을 봤는 였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조사 안 해봤는데.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싹쓸이를 하고. 한 해에 뭐 22,000채씩 샀다 이런. 중국이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땅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부자도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서 뭐 싹쓸이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축 규제, 규제를 또 풀자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강조하죠. 근데 규제는 필요해서 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규제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려면 75%인가요? 뭐 이렇게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둔 거는 몇 사람이 부동산 그 투기꾼들을 등에 끼고 재벌 건설회사를 끼고 한마디로 브로커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서 이렇게 쉽게 이 투기적으로 이 재개발을 몰고 가거나 재건축을 몰고 가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투기가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허가, 인허가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지어서 팔면 지금 같은 시대에 엄청나게 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용적률이랄지 또는 뭐 기부 체납이랄지 기부 체납 해가지고서 그걸 국가가 어떤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요. 모든 규제가 다 일단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이제 과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건데 마치 필요 없는 건데 있어서 이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잘못됐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공급을 하면 된다. 주로 이제 건설사 미디어,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급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공급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현재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공급만 하면 그 부자들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기존 주택의 수, 지금 현재 집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다 살고는 있어요.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1인당 한 채 이상씩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기존 주택의 수가 지금 집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데 공급을 하겠다고 공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서 문제거든요. 가격 그런데 문제죠. 이게 지금 이 명백한 이 핵심 그 이슈를 이것을 속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부동산 문제 그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찌했는가 예. 또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 아까 제가 그 일가구 다주택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우리들이 범죄자다. 예. 작년에 그런 뭐 시위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범죄자 아니죠. 범죄자 아니죠. 예. 그 이분들은 이제 제도상 그걸 살 수가 있었으니까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향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것을 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중국 사랑 이게 이제 이태원에 엊그저께 그 이태원 신문에 나서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 중국인 부부가 네. 한국에서는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예. 세 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 예. 56억을 대출받아서 79%인가 그래요. 예, 우리- 78억짜리를 샀다는 예. 거죠. 너무나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이 예. 대출을 받아서 저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중국 사람은 가능한 거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중국을 사랑하시니까 예. 중국 사람들은 집 사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치 제가 그 부자들을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뭐 철저하게 기성 보수의 사고에 예. 이렇게 투철하신 분이시죠. 저는 부자들을 존경하고 또 부자들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여서 좋은 집에 살고 호화주택 살고 상가 빌딩도 가져다 좋고 골프장 뭐 5성급 호텔을 가져다 좋고 승용차 비행기 요트 다 가져다 좋다는 거죠. 이태리 의상 입어도 좋고 스위스 시계 술 금괴 골동품 미술품 다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예, 이쁜 마누라도 있고 이쁜 마누라 고액가도 가져도 좋고 해외 유학도 있고. 해외 가액 시켜도 좋고 해외 유학을 보내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이런 짓거리 몇 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뿡 하는 거. 예. 아주 저도 쭉 패고 싶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음주운전. 예. 이건 뭐 기분이 나쁠 뿐인데 음주운전은 사람 다치니까. 예. 그다음에 마약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마누라 둘 이상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마누라 지금 결혼 못한 노총각도 많으니까 시골에 노총각도 많으니까 뭐 룸살롱에 가서 노는 건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 마누라는 둘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실제로 지금 금지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집도 두 채 이상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주택은 필수품이잖아요. 집 없으면 장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의 50% 이상이 집세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다 자유고 다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요 몇 가지 이건 빼고 이 두 개만 사실은 딱 한 개죠.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말고 얘기한 사람이 저기 그 전성준 전생 예? 저 그 민주당의 그 공무원이 예. 진성준인가? 예.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두 번인가 발언했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훌륭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25번째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런 기준으로서 이제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문재인은 투기권 정권임을 스스로 고백을 했다. 매우 사악하고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이 집을 두 채도 가질 수도 있고 세 채도 가질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대통령이 이런 그 짓거리를 이런 정책을 낼 수는 없다. 이것은 정말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다. 24번이나 그렇게 하고 했으면 예. 뭔가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25번째 투기꾼들한테 뭐 조중동이나 이 부동산 투기 세력한테 100%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러면 24번 한 거는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쇼하려고 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노무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 폭등을 했잖아요. 그때 했죠. 엄청나게 그때 했죠. 그 어떤 기자가 노무현 씨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어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노무현이가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릴 생각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 있어요. 찾아보면. 예,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은 똑같은 거죠. 문재인은 당시에 그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그 훌륭한 비서실장답게 이제 국민의 50% 이상의 무주택 서민을 영원히 집세 노예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우선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이번 발표한 것의 핵심은 공급 확대예요. 말은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화려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급 확대인 것이죠. 그리고 규제 완화하고 네. 공급 확대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것이 문제인데 공급을 많이 확대하면 뭐래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뭐 여러 가지도 규제 완화하는데 다 필요해서 규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규제를 지금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공급 확대, 그다음에 규제 완화는 그동안 또 지금까지 재벌 건설사들과 나팔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다. 여기에 이제 부패한 기득권들에게 이제 투항한 거예요. 그다음에 원가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부풀린 가격을 왜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기는 좀 재미있는 게 최근에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몇몇 후보가 1,000만 원의 뭐 집을 주겠다. 박영순이 뭐 등등. 예. 그 사람들만 해도 이 문재인보다는 조금 진보한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저것들도 비싸다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물론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나 저 진심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야 먹혀들 거다라는 생각은 했겠죠. 예. 그런데 이 문은 완전히 그냥 그 부패한 그 보수 기득권층 그들은 보수도 아니에요. 약간 그 부패한 기득권들의 요구에 그대로 100% 그냥 공급을 많이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무주택 서민이 누가 이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겠느냐. 그림은 떡이라는 거죠. 살 수 없는 걸 공급하겠다면서 마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공급만 하면 될 것처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죠.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죠. 문재인의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제 서민을 배신한 거다. 국민의 50%를 넘는 그리고 실제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한 70, 80% 될 수 있죠. 없는 사람이 50%일 것이고 그러한 그 무주택 서민 50%를 포함해서 주택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70%, 80%의 서민들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까 전성준 아까 얘기했죠.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진성준입니다. 진성준. 예.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일가구 일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 그쪽 사람이 만약에 저러려면 저기에 철학과 이유를 제대로 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번 툭 던지고 사라지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또 잘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씨가 이제 토지 임대부 평당 1천만 원 반값 아파트를 얘기했다고 했고, 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자세하게 노웅래 씨가 이걸 또 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는 뭐 오르지 않는 전월세 공공주택, 뭐 지하철 1호선을 뭐 지하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토지가 없는 토지 없는 건물만 있는 거 위에 거. 지상코에 하는데 그거잖아요. 저 나중에 가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복잡해. 지금 그렇죠. 북한도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발상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훌륭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700만 원에 30평짜리 2억 1,037원. 우리가 저기에 평당 700에 200만 원을 땅값이고 350만 원은 그 건설비고 150만 원은 이제 이자, 이 모기지 론에 대한 이자를 미리 좀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내가 30평을 산다면 200만 원 곱하기 30평이면 땅값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2천짜리 서울 시내도 많잖아요. 땅만.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2천만 원짜리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바닥에 한 3평은 가진다. 그럼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반 아파트에 가도 바닥 30평짜리 몇 평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결국 그쪽에 땅값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 굳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저히 이해. 그리고 진짜 이 박영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또 이 나경원이나 이혜훈이 오세훈 이런 사람이 하는 말에 문제는 뭔가 하면요. 건축비가 한 900만 원 안팎이다. 8,900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350으로 가능하다는 걸 이 건설 업계에 있는 사람도 하천 가격은 그것도 안 된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8,90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비가. 그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몇 사람이 했는데 전부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는 서민하고는 상관없는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원가 공개를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350만 원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건축비를 다 해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분양원가 공개라는 말만 한 놈들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투기족들과 여야를 막론하고 결탁돼 있고 또 1가구 1주택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전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비상한 시기에 마스크를 1인당 2개만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왜 말을 들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마누라는 왜 한 명씩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집으로 엄청나게 배가 놓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집은 한 채만 하라고 한 10년만 유지하자라든지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모든 거 다 하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예, 그럼요. 실제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공상하는 거,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꼭 주택 문제만 나오면은 자유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부 타당하지 않다. 웃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황 소장님이 그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싱가포르식 평당 700만 원. 그리고 30평이면 37은 21, 2억 1천이면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이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왜 굳이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인데 참 재미있어요. 이제 뭐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건설하겠다고 제안을 했죠.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이현주가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또 김종인이도 찬성을 당론을 했죠. 찬성을 하면서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을 하겠다고 이제 김종인이가 제안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널리들 다 아시지만 어떻게 그런 뚱따지 같은 얘기를 꺼내냐는 거죠. 꺼낸 것 자체가 웃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받아. 받은 이현주도 정말 한심하죠. 여자고 김종인 이 사람은 정말 그 노망한 것 같아요. 노망. 미친 것 같아요. 미쳤어.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뭐 일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친일파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그 할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정규재 씨가 반대를 했더라고요. 정규재 씨가 반대. 저는 정규재 씨가 이제 훌륭한 면도 많지만은 이제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정규재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잘했다. 그건 저런 일입니다. 훌륭하게 정말 잘했다. 예, 저도 그래서 뭐 이런 인간들보다는 정규재 씨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덕도 문제에 있어서 제일 멋진 제안은 우리 황 소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덕도는 불필요한데 당신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서민들을 위해서 구도심을 개발해라. 예. 그러셨잖아요. 예. 이 이현주가 이것을 얘기했으면 당선됐을 텐데.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여야를 넘나 들었으면 여야에 꼭 좋은 것만 좀 배워야 될 건데 나쁜 것만 배웠어요. 이것을 딱 얘기했으면 당선이잖아요. 예. 설이잖아요. 네. 설이면 이제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서 이제 세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덕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들 오래 장수하시고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뭐 양산에 살려고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통도사 입구에. 예. 그렇게도 어떻게 좀 법을 어기면서 샀던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 양산에도 집이 큰데 예. 그것을 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 이 전으로 돼 있는 걸 또 저기 택지로 이렇게 바꾸고 또 농사 지으려면 경자 유전이라고 1년에 얼마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부부가 지금 1년에 얼마 이상을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꿈속에서 하겠죠. 예. 그래서 꿈속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장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걱정이 제가 들었어요. 과연 장수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수하려면 뭐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물, 뭐 공기, 햇볕, 운동하고 몸 따뜻하게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남의 몹쓸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긴 하겠죠. 근데 뭐 병원 가는 거 4대 악법으로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장수를 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자영업 파괴되고 서민들이 실직해 가지고 다 자살을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장수하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마이너스로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뭐 약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보면은 좀 장수가 하게 될 것이 좀 걱정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잘 아는 LA에 있는 훌륭한 피터 윤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 근데 이분이 성경적 장수법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성경에 장수하기 위한 10계명이 있다고. 계명이란 말에 제가 붙였습니다만 이걸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가지고 장수하려면 이 10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10계명을 몇 개나 지킬까 하고 제가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 장수하려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요즘에 보도에 보니까 뭐 부모가 어머니가 뭐 양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뭐 그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북한의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 이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말을 맹쾌하게 정빙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오바마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뭐 처벌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빙 자료로 반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6.25 때 북한군 장교로 6.25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있더라고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도 정빙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게 경상도에 있는 양산인가 거기 사시는 어머니라고 했던 분에게 문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잘 안 했대요.
아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예. 뭐 그러면 시중에 부모한테 돌고 있죠. 부모를 공경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장수 못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 아이고, 저 우리는 공경해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라. 예. 그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은 하느님 자신을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하느님 공경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웃 사랑합니까? 글쎄, 저도 그 좀 별로네요. 예. 지금 국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의 50% 이상 무주택자들인데 이 사람들 가슴에 지금 못을 받고 있네. 꽂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예. 이게 장수하겠는지 좀 걱정된다는 거죠. 자, 요까지 일단 하고 예.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예.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